안녕하세요. V레네스트 재질 심화편입니다. 자, 지금 제 맥스가 고장이 났어요. 일단은 신 익스플로러가 제가 등록을 해놨는데도 신 익스플로러가 사졌고, 제가 등록시켜놨던 모든 단축키들이 지금 작동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 맥스를 초기화를 해야 될 텐데, 일단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테지만은 재질창에서 이렇게 지정해 놓은 재질들이 있습니다. 줄기찾기들. 이거 좀 나중에 하나하나 넣기 귀찮아요. 귀찮아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미리 스샷으로 저장을 해 놓는 게 좋아요. 물론 저는 수업 시간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이걸 재질을 등록을 하고 맵이나 재질을 자주 쓰는 것들, 모아놓는 것들 등록할 텐데, 자, 재질창을 제외하고도 지금 여러가지 지금 맥스가 저는 뭐 구동한 것밖에 없는데 얘가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자, 먼저 신 익스플로러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여기 어딨더라? 네, 툴즈의 신 익스플로러 불러오면 얘가 되죠? 되는데요, 얘를 save as max start로 저장을 할게요.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내가 이렇게 저장해 놓은 세팅 그 자체로도 얘가 불러와줘야 되는데, 리셋하면 사라집니다. 네, 신기하죠? 맥스를 껐다 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먼저 단축키를 지정해서 사용하신 분들은 단축키를 다시 한번 저장해 두시고요. 그리고 뭐 컬러 세팅 같은 경우도 저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에 커스터마이즈 유지 인터페이스 들어가셔가지고 컬러 값도 뭐 저장을 해 놓으세요. 이렇게 저장을 해 놔가지고, 네, 저는 맥스 스타트 UI 뭐 마이 컬러로 바꾸겠습니다. 마이 컬러 이렇게 바꾸고요. 툴바도 뭐 따로 뭐 딱히 제가 뭐 추가로 쓰는 거 없으니까 일단 놔두고요. 키보드도 날라갔나 볼게요. 키보드는 다행히 남아있네요. 제가 얘를 한번 더 다시 불러서 그러는데 중간에 저 키보드 핫키도 다 날라갔었어요. 다 날라가가지고 모든 게 지금 맥스가 좀 멍하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데, 자, 먼저 윈도우를 열어주세요. 윈도우 익스플로러를 열어주시고, 자, C 드라이브에 들어갑니다. C 드라이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용자로 들어가세요. 사용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컴퓨터 이름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app 데이터라고 있는데 app 데이터가 보이지가 않죠. 그럴 때는 윈도우 10 기준에서 숨긴 항목 체크를 하시고 하게 되면 app 데이터라는 게 생겨요. 자, app 데이터 들어가시고 로컬 들어가시고, 자, 3dmax 들어갑니다. 자, 그럼 캐시 파일이 됐어요. 캐시 파일. 자, 일단 폴더에 캐시 데이터는 다 지워주는 게 좋아요. 여기 이것저것 다 있는데 한번 다 지워보겠습니다. 캐시 다 지울게요. 근데 아마 지금 네, 맥스가 켜져 있어서 안 되는 것 같죠? 네, 맥스가 켜져 있어서 안 돼요. 맥스를 한번 꺼보겠습니다. 자, 맥스를 껐고요. 다시 한번 딜리트. 날라가죠? 자, 캐시를 지운다고 해가지고 얘가 초기화가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통은 이것만 지운다고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리고 지금 VLA를 깔고 나서 얘가 로딩이 엄청 느려졌어요. 제가 VLA를 강의하고 있지만은 뭔가 모르게 아직까지 좀 호환성에 좀 차질이 있는 것 같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아직까지 열리지 않고, 안되네요. 역시나 되지 않고 있어요. 그쵸? 리셋 한번 해볼게요. 네, 안됩니다. 자, 캐시 데이터가, 자, 세이브 이제 다시 한번 하고, 맥스 스타트, 세이브 보면 이게 초기 설정으로 돼서, 리셋하면 얘가 제대로 나와줘야 되는데, 안되죠. 역시나 캐시 데이터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통 안 돼요. 캐시 데이터만 삭제해서는요. 자, 다시 맥스를 끄보겠습니다.
F5 눌러서 캐시 데이터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요. 없죠? 없으면 이번에는 어디로 들어갈까요? 오토데스크 로컬 이 폴더 그대로 오토데스크에 들어갑니다. 오토데스크에 3dmax 폴더 들어가셔가지고, 자,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 백업이라는 거 이름 없죠? 백업이라는 거 이름 없죠? 자, 얘가 문제예요. 얘가 전 한번 백업을 시켜놓은 적이 있는데 얘가 또 이러네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저장시켜놨던 백업 데이터는 지워주고 이름을 백업하고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맥스 버전을 뒤에 붙이셔야 됩니다. 저는 일단 폴더를 얘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하고요. 기존에 백업된 것은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여기다가 이렇게 Ctrl+C Ctrl+V로 백업을 시켜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맥스 스타트 파일도 지워주는 게 좋아요. 맥스 스타트 파일은 아마 내 문서에 있을 겁니다. 내 문서에 맥스 버전 들어가시고 신즈, 네, 신즈에 있네요. 맥스 스타트 날립니다. 자, 얘는 제 단축키예요. 단축키고요. 이렇게 해서 날리면은, 자, 다시 맥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마 툴바들이 다 둥둥 떠 있을 겁니다. V-Ray 툴바라든지 코로나 렌더러 툴바라든지. 참 공교롭게도 요새 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시끄럽죠. 저는 주로 이제 코로나 렌더러를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코로나란 이름을 참 붙이기가 좀 그럴 정도로 요새 좀 심각해요. 자, V-Ray 툴바 동동 떠다니고, 코로나 툴바도 동동 떠다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프로젝트 툴바인데, 프로젝트 폴더 관리거든요. 여러분들 뭐 사용하실 분들은 사용하시는데요. 저는 이거 잘 사용하지 않는 편이고, 자, 역시나 좀 오래 걸려요. 지금 오픈하기가. 자, 색상 같은 거 다 초기화돼 버렸죠. 맥스가 뭐 공장 초기화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추가 플러그인을 깐 상태가 됩니다. 자, 얘도 나오죠. 예, 꺼주시고. 자, 올바르게 뜨죠. 일단 이것은 삭제. 프로젝트는 삭제하겠습니다. 삭제하고요. 여기다가는 뭘 넣어주면 좋을까? 레이어를 넣어줄게요. 레이어. 자, 이제 초기 설정 맞춰야죠. 레이어가 필요합니다. 레이어는 위쪽에다가나 혹은 밑에다가 자, 코로나 툴바부터 넣을게요. 코로나 툴바 이쪽에다가 레이어는 중간에다가 그 V-Ray 툴바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을게요. 그리고 필요 없는 것들 버튼을 좀 삭제할게요. 일단 오픈 오토데스크 360 갤러리는 홈페이지로 연결돼요. 연결돼서 어떤 거 하냐, 뭐 소스 같은 것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해놨습니다. 근데 자, 이런 식으로 소스 같은 거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로그인 하셔야 되고요. 로그인 하셔야 되고, 교육용 버전으로 사용하신 분들은 이 360 갤러리를 상당히 애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무방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잘 사용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삭제합니다. 얘는 렌더인 클라우드라 해서 네트워크 공간에서 렌더링을 이제 도와주는 어떤 서버랑 같이 연동돼 가지고 내 렌더링을 매우 빠르게 진행해주는 역할을 하죠. 네, 기존의 V-Ray를 제대로 사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회사에서는 이걸 사용하면은 괜찮죠. 괜찮지만 좀 사용하는데 비용도 들어가요. 그냥 무료로 되는 건 아니고 비용이 들어가고,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어떤 어둠의 루트에서 맥스를 이용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이건 거의 무용지물이죠. 일단 돈 들어가고, 그러니까 딜리트. 네, 이렇게 하고요. 이 정도 남겨놓고, 그 다음에 맥스를 설정할 게 단축키 설정인데요. 일단은 커스터마이즈 유저 인터페이스 들어가서 기본 단축키 몇 개만 좀 통일할게요. SH 해볼게요. SH.
자, show all grid toggle이라고 있는데, 기존의 그리드는 이 hide grid toggle 단축키 G를 이용해서 자, Alt W 눌려가지고 4분할 화면 바꾼 다음에 마우스를 대가면서 GGGG 눌러가지고 그리드를 없앴다 뺐다 했잖아요. 근데 show all grid toggle을 이용을 하게 되면 자, 얘가 한꺼번에 모든 뷰가 다 잡히게 됩니다. 이거 보여드릴게요. GGGGG 이렇게 하나씩 되잖아요. 하나씩 되는 건데 쟤를 이용하면 한 번에 모든 것들이 다 그리드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SH show all grid toggle G assign 눌러주시고 GG 이렇게 되죠. 저는 퍼스펙티브만 하나 남겨놔요. 그리고 여기 있는 작업 공간을 좀 효과적으로 보기 위해서 여기도 좀 옮겨 놓겠습니다. 이렇게 두 줄로 볼게요. 두 줄로 이 정도로 보시고 다시 한번 커스터마이즈 인터페이스 들어가시고요.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이제 자주 사용하는 것들 위주로 진행하시면 돼요. 제가 중간중간 뭐 단축키를 사용하면서 모델링 하면서 단축키 사용할 텐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모델링 할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미 모델링이 된 오브젝트에다가 재질을 넣는 방향으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거의 모델링 할 일은 없지만 만약에 이제 단축키가 또 날라갔다거나 이거 등록이 안 됐네 했을 경우에는 제가 단축키를 등록을 몇 가지 할 텐데 일단 전 단축키를 저장해 놓은 게 있어서 로드를 누르겠습니다. 로드 눌러가지고 단축키 저장된 거 제가 2019년 5월에 저장해 놓은 판을 오픈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단축키를 쓴 것들이 잘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고요. 네, 잘 되고 있네요. att attach 이게 잘 안 보이는 것도 있네요. detach alt T Alt를 누른 상태에서 D를 누르면 또 이거 안 뜨네요. 일단 됐고요. 여기까지 해서 됐고요. 그리고 컬러도 저장해 놓은 거 있으니까 로드에서 얘 또 어디 가버렸냐 이 컬러 저장된 것들. 자, 컬러 저장된 것이 어디 가버렸네요. 잠깐만요. 여기 들어있나? 여기 있었네요. 컨트롤 X 눌러가지고 기존에 백업 폴더에 들어가 있었죠. 자, 여기다가 붙여넣기 한 다음에 마이 컬러 오픈하겠습니다. 오픈 그렇게 해서 apply color now. 쓰던 거 계속 써야지 눈에 부담이 안 가요. 그리고 커스터마이즈에 프리퍼런스 들어가 가지고 기본 세팅 잡아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제너럴의 씬언두 레벨 20개는 내가 컨트롤 Z로 작업 되돌리기 할 수 있는 최대의 숫자를 얘기를 해요. 메모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메모리가 충분하신 분들은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자, 씬이 커질수록 조금 더 느려진 감이 있지만 일단 뭐 20개에서 15개 사이 정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씬 셀렉션에서 오토 윈도우 앤 크로싱 모드 체크해 주시고요. 자, 오토 윈도우 크로싱 모드란 지금 제 수업을 듣는 분들 맥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시는 분 베이스로 지금 가고 있는데 자, 설명을 드리자면 얘가 이제 캐드 할 때요. 우리가 캐드 할 때 어떤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 긁으면은 그 긁은 범위 내에 모든 오브젝트가 들어와야지 그 오브젝트 선택되고 오른쪽 왼쪽 긁을 때는 살짝만 걸쳐도 그 오브젝트가 선택되잖아요. 바로 그걸 의미합니다. 캐드처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스파이너에 use snap 모드를 키면 얘가 1.0이 뭐냐면은, 자, 우리가 어떤 물체를 만들었다고 할 때, 물체를 만들 때 그 위아래 버튼 있잖아요. 화살표로 되어 있는 거. 그걸 누를 때 그 유격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격 범위. 저는 0.01? 0.1이나 0.01? 일단 0.1로 갈게요. 그리고 와프 커서 니어 스파이너는 옛날에 체크했었는데요. 요즘 전 체크는 안 합니다. 얘가 좀 오히려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디스플레이 토폴로지 디펜던스 워닝 이 경고창 끄도록 할게요. 자, 디스플레이 스택 컬랩스 워닝 내가 쌓아뒀던 모델링 스택을 없앨 때 컬랩싱을 할 때 이걸 띄우겠냐? 얘도 안 할게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요. 자, 얘는 어떤 버튼의 크기 버튼 크기네, 텍스트 크기니까 이런 것들은 뭐 기본값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뭐 글씨를 좀 더 뭐 작게 쓰고 싶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이런 값들을 좀 움직여가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텍스처 코디네이트는 use real world texture coordinate를 해제해 주셔야지 재질 넣을 때 좀 애로사항이 줄어들어요. 이게 켜져 있으면은 평소에 잘 되던 게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걸 아시는 분은 그냥 쓰셔도 되지만 이걸 모를 때는 갑자기 재질이 내가 설정했던 UVW 값을 잘 따르지 않거나 혹은 타일링이 전혀 보이지가 않거나 라는 그런 여러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다만 구동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통일을 시켜 놓는다는 겁니다. 자, 파일 들어가서 자, 세이브 백업 온 세이브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컴프레스 온 세이브. 자, 저장을 할 때 압축하를 시켜서 저장을 합니다. 인크리먼트 같은 경우는 저장할 때 용량이 늘어나고 압축 저장하면 용량이 좀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작업 내역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컨트롤 Z가 안 돼요. 얘는 컨트롤 Z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좀 정확하진 않은 부분이고요. 하여튼 컴프레스 온 세이브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오토백은 무조건 활성화 시켜주시고, 오토백업 인터벌은 씬이 작거나 그럴 때는 5분으로 괜찮지만 씬이 커질수록 5분이 너무 짧을 수가 있습니다. 씬이 커지고 오토백이 5분마다 저장될 때마다 씬이 무거워지면은 5분마다 거의 뭐 컴퓨터가 멈추는 수준이 돼버리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는 15분, 그리고 30분, 45분 이런 식으로 늘려나가는 편이에요. 자, 근데 재질 편이니까 자, 45분 혹은 30분 단위로 해보겠습니다. 네, 30분 단위로 할게요. 얘는 넘버 오토백 파일, 3개의 오토백 파일 한다는 거고, 자, 오토백의 어떤 이름, 파일 이름 정하는 거니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뷰포트 들어가서, 뷰포트는 딱히 만질 게 없어요. 인터랙티브 모드 들어가서, 자, 맥스 전용으로 하겠다. 감마 모드는 2.2 확인하시고, 맥스 2015 버전 이하를 사용하신 분들은 이거 다 체크하고 2.2 바꿔주셔야 되죠. 그리고 여기 뭐 또 하나 있겠죠. 그 이전 버전 사용하신 분들은 1.0, 2.2 막 있는데 그냥 2.2로 통합 시켜주는 게 가장 편해요. 자, 렌더링. 사용자마다 다 다른데 상관없습니다. 요즘대로 쓰는 게 가장 나아요. 놔두고, 라디오시티, 애니메이션, 인버스, 기즈모. 자, 기즈모에서 중요한 게 나오는데, 기즈모, 트랜스폼 기즈모는 무조건 ON이 돼 있어야 됩니다. 트랜스폼 기즈모. 하다 보면 갑자기 여러분들이 물체를 선택했는데, 혹은 이동하고 싶은데, 이동 아이콘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오프되어 있으면 사라져요. 이동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콘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동이 됐든, 회전이 됐든, 혹은 축척이 됐든. 그럴 때, 이쪽에 들어와서 이걸 ON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단축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뭔 단축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트랜스폼으로 단축키 등록을 찾아봐도 모르겠어요. 찾으려고 하면 그냥 찾아지는데 딱히 이걸 뭐 그렇게 찾을 만한 필요성 못 느끼는 것이 바로 커스터마이즈 들어가서 기지모 안 보인다. 얘 키면 되니까요. 맥스 스크립트 건들 거 없고요. 컨테이너 헬프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뷰포트 글로벌 스케일. 자, 뷰포트 컨피그레이션. 여기 뷰포트 글로벌 스케일에서 백그라운드, 레이아웃, 셀 프레임, 리전, 스테이터스. 네, 스테이터스만 켜놓겠습니다. 스테이터스만 퍼스펙티브 뷰에서 폴리곤 카운트, 버텍스 카운트, 프레임 퍼 세컨드 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리곤 숫자, 버텍스의 숫자, 그리고 이 화면을 작업하거나 회전할 때마다 프레임 보이게끔만 보이게 하고, 이렇게 show status in active view 체크하시고 어플라이 하겠습니다. 나오죠? 됐고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자, 우클릭 하셔가지고요. 여기 보면, 자, 스냅이 아니라, 엑시스 컨센트리언츠가 있어요. 이거 하나 빼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나중에 쓸모가 좀 있어요. 특히 모델링 할 때 상당히 괜찮게 쓰이는 툴바입니다. 편해요. 이 툴바 또 다른 거 볼까요? 네, 툴바 우클릭하면 뜹니다. 이런데 빈 공간에다가 이런데 하셔가지고 하면 안 돼요. 이런 빈 공간 하셔야 되고요. 자,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보면 뷰포트에 관련된 것도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뷰포트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고, Save As. 자, User Machine Document Max Scene Max Start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이제 여러분들은 맥스를 껐다 켰다 할 때마다 내가 가진 이 설정이 날아가지 않고 그대로 다시 나와요. 리셋 해볼게요. 됐죠? 됐고, 이거 하나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네. 자, 이렇게 물질 하나 만들었어요. F4번 누르면은 선 보이죠? 그런데 보니까는 그림자가 진 부분이 매우 어둡게 나와버려요. 이게 상당히 좀 골치 아프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엄청 골치 아픕니다. 왜냐면 얘를 에디터 폴리로 변환한 다음에 단축키 안 먹히네요. 유니셋도 아직 안 됐구나. 한 번 더 설정해야겠다. 자, 에디 폴리 변환한 다음에 이걸 폴리곤을 플립을 하고 안쪽 공간을 본다고 쳤을 때 바깥쪽도 그렇고, 만약에 이 안쪽에 빛이 안 닿는 부분들 시커멓게 나오죠? 이거 처리해야죠. 이거. 자, 리셋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되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안 나오게끔. 그러니까 하는 것이, 여기 보면, 자, per 뷰 세팅, 여기 보면 중간에 per 뷰 프리셋 누르셔가지고, 자, 디폴트 라이트를 2개로 바꿔주세요. 2개로 바꿔주시고, 뭐 하이라이트, 뭐 스카이 에즈 앰비언트 컬러 이건 뭐 체크해두고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냥 이걸 다 한 다음에 이 적용을 모든 뷰에 다 적용하겠다 체크하신 다음에요. 오케이 하십니다. 유저 디파인드로 저장이 되거든요. 자, 유저 디파인드로 다 저장이 됐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저장을 하고, 어째 뭐가 안 됐었냐. 자, 이렇게 딜리트를 하더라도 안쪽이 잘 보이죠. 다시 리셋. 커스터마이즈 유저 인터페이스, 단축키 불러오기, 오픈. 됐고요. 불러와줬으면 끝난 거예요, 사실은요. 네, 끝났습니다. 그리고 유닛 셋업, 커스터마이즈의 유닛 셋업, 밀리미터. 밀리미터 바꿔주시고, 오케이. 매트릭, 밀리미터, 오케이. 다시, 맥스 스타트.
됐네요. 자, 아까쯤에 제가 여기 프리퍼런스 세팅에서 제너럴에 이 스냅 넣어놨죠. 스냅. 이 스냅이 의미하는 것은 0.1만큼 숫자가 올라갑니다. 여기다 하면은 0.1만큼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그리고 프리퍼런스 다시 들어가서 프리세션 3 정도 그때 유지하시고요. 이게 소수점 단위 표시거든요. 제재를 할 때나 어떤 뭐 좀 세부적인 조절할 때 여기 보면 소수점 3자리까지 표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reset don't save yes 하고 다시 한번 단축이 잘 되는지 다시 reset don't save yes 하고 마지막으로 맥스를 다시 한번 껐다 켜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장 한번 다시 하고요. 이게 왜 충돌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은 가끔 이래요. 최근에 헤드셋을 바꿨는데 이게 목소리가 작게 녹음되는 그런 느낌이 좀 심하더라고요. 헤드셋은 좋은 걸 사용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볼륨도 최대한 지금 높이 레코딩을 하고 있거든요. 소리가 작으신 분들은 좀 볼륨을 켜서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또 웃긴 게 이게 컴퓨터로 옮겨서 레코딩을 하면 거기서는 또 소리가 크게 나옵니다. 자, 다시 보기 싫으면 Show this welcome screen as startup 체크 해제 잘 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단축이 잘 되고요. 네, 지지 잘 되고요. 색깔도 잘 들어왔고요. 유닛 셋업도 잘 들어온 것 같고요. 뷰포트 세팅도 잘 된 것 같은데 뷰포트 세팅은 다시 한번 확인. 뷰포트 세팅 날라가 있네요. 그쵸? 네, 이것만 좀 더 어떻게 다시 해야겠네요. 좀 저장을 하면 그때그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디폴트 라이트 2개 이거만 체크하시고요. 자, 하이라이트 체크 해제. 하이라이트는 놔두고 하이라이트도 끄겠습니다. 뭐 하이라이트 우리 뷰포트에서 뭔 필요합니까? 자, 꺼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세이브 에즈, 맥스 스타트, 다시 저장, 리셋. 그리고 다시 맥스 껐다 켰다 해서 이게 모든 게 설정이 완벽하게 될 때까지 이걸 반복을 하셔야 돼요. 복잡하죠. 한 번에 되면 좋겠는데 잘 안 됩니다. 이렇게요. 또 이러다가 잘못하다 보면 또 UI가 또 겹쳐가지고 뭐가 또 사라지고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가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두고 자기 사용자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맥스를 사용하시는 게 여러분들 작업 효용에도 좋고 저랑 수업하는 데에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좀 덜 하실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